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조공학 7장 챕터 7 여러분 교과서의 7장 주조공학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자, 주조라는 것은 뭐냐? 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주형의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의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뭐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형의 공동이라는 것은 몰드, 캐비팅, 빈 공간에 중력 또는 어떤 다른 힘을 가해서 용탕을 주입하고 식혀서 원하는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다. 용탕이라는 것은 저 몰튼 메탈, 저 뭐야 금속을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 주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야 물건을 이 모래 속에 넣어 가지고 이제 그 모래 속에 넣어진 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태대로 이제 그 형태대로 거기에다가 그 금속을 녹여서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뭐 깨끗하게 제거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그런 걸 주조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캐스팅.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계공학 개론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 기계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 간단하게 접해 봤지만은 정확한 그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배운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분야인 주조공학, 새로운 분야인 기계공학 개론을 공부할 때는 어떤 쉽게 해서 이상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도 처음에 나온 것처럼 주조, 주형, 공동, 중력, 용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정의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실장을 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주조, 캐스팅, 영어로 캐스팅이라는 것은 모래로 만든 이걸 지금 주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그 힐링우드로 설명한 겁니다. 주조는 모래로 만든 빈 공간에 쓴물을 부어넣고 식혀서 공간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주조라고 합니다. 주조. 자, 일본은 처음 주조 정의는 전문 용어가 몇 가지가 들어가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두 번째 그 주조의 정의 내용은 그래도 괜찮죠. 좀 쉽죠. 자,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뭐가 틀렸습니다. 이 주조는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시작된 가장 오래된 주조 방법이다. 자, 쇠를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랬을 때 뭐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기가 좋아야겠죠. 무기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부터 그 히타이트 쪽들이 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완전
전기문화를 발전시켰죠.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고 과정, 응고는 solid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쇠를 녹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면은 이게 굳어져야겠죠. solidification, solid 상태로 이제 그것을 액상 상태의 재료, 액상 상태의 금속을 고체화시키는 과정을 좀 유식하게 위해서 이제 응고 과정이라고 그러고, 응고 과정은 재료에 따라 다음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앞으로 주조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금속, 세라믹, 고분자, 복합재 이렇게 크게 재질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금속은 거의 7, 80% 이상을 우리가 주조에서 금속을 사용합니다.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는데 하여튼 전부 다 금속에 포함시켜가지고 각각의 그 재질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응고. 쇠를 녹였다가 쇠를 유체 상태에 녹였다가 이것을 천천히 식혀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응고 공정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 7일입니다. 응고의 과정. 응고의 과정은 응고 공정, solidification process, solidification process. 응고 공정은 캐스팅 메탈, 금속, 그 다음에 글라스, 유리, 그 다음에 폴리머 및 PMC 성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또 캐스팅 오브 메탈, 금속 주조는 expandable mold 캐스팅.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소모성 주형 주조. 그다음에 퍼머넌트 몰드 캐스팅. 퍼머넌트 영원한 뭐 이런 뜻이죠. 영구 주형 주조. 그 다음에 폴리머 같은 거 익스트루전 사출, 익스트루전 인젝션, 익스트루전 압출, 그 다음에 인젝션 사출, 그 다음에 어더 몰딩 프로세스, 기타 성형, PMC 공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Expand mold casting and permanent mold casting. 그래서 보면 소모성 주형 주조와 영구 주형 주조. 근데 그 중에서도 expandable 같은 경우는 샌드 캐스팅, 모래를 쓴 사형, 이제 모래를 좀 더 유식하게 모래사자 한자를 써가지고 사형 주조, 그 다음에 어더 캐스팅 프로세스, 다른 주조 공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expandable mold casting and permanent mold casting.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징들, 이 방법의 특징들을 이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조 캐스팅의 원리는 principle of casting, 주조는 이러이러한 프로시저를 거쳐간다. 처음에 금속을 녹이고, 그 다음에 pour it into mold, 주형에 들어붓고, 그 다음에 let it cool and solidify, 식혀서 응고 상태를 만든다. 그렇죠. 당연히 금속을 녹여가지고 주형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식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죠. 세 가지 원리. 자, 그 다음에 주조의 원리, 그 다음에 주조의 장점. 주조 캐스팅, 주조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복잡한 형상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의 물건은 그 다음에 내부 외부가 복잡한 경우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부 경우 부품의 정형을 제작할 수 있다. 정형은 순수한 형태를 제작할 수 있어. 순수한 형태를 제작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형상과 치수를 얻기 위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형상과 치수를 얻기 위하여 추가 작업은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주형의 표면에 붙어 있는 모래나 불순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수의 표면을 그라인딩, 깎아줍니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품 정형을 제작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요구된 형상과 치수를 추가 작업을 추가로 깎아내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조 공정은 니어네츠 거의 비슷하게 즉 근사 정형이라고 그러는 니어넷 근사 정형을 제작하기에 정밀한 치수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형상 공정 절삭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형상 공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조의 장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일부의 경우는 대량 생산에 매우 적합하다. 주조. 그다음에 그래서 주조는 추가적인 형상 공정, 추가적인 형상 공정이 필요하다. 형상 공정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절삭 공정입니다. 절삭 공정. 그다음에 주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뭐냐, 금속을 용용 상태로 녹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특성들에 대한 제한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의 정확성 결과 표면 처리가 치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처리가 그래서 표면에 붙어있는 모래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가 특별하게 표면 처리가 요구됩니다. 표면 처리 과정은 그라인딩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고온의 용융 금속에 의한 작업자 위험, 우리가 주조 공장, 주물 공장 이런 내용들을 이게 위험하죠. 금속 쇳물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튀기게 된다. 사람 몸에 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작업자의 위험.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자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써가지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작업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죠. 이런 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조를 어디다 써먹느냐. 적용 범위를 한번 봅시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이게 주조 같은 경우는 대형 제품도 쓰고 또 소형 제품도 주조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대형의 경우는 엔진 블록, 엔진 블록 또 헤드 또
우리가 저 70년대 후반에 그 경기도 소알에 있는 그 기아 자동차 공장에 가봤는데, 그때 벌써 그 엔진을 이 주조를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블록과 엔진 헤드, 커버 껍데기 부분 그걸 헤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목용 그 큰 난로, 그 다음에 철도 차량용 바퀴, 그 다음에 저 대형 큰 동상 스태츄, 그 다음에 대형 펌프의 하우징. 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대형 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에 소형의 경우도 주조를 사용하는데, 그 치과용 크라운, 더 씌우는 거, 그 다음에 줄리 보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소형 동상, 프라이팬, 가정에 쓰는 이런 것들도 주조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주조 설비라고 하는데, 주조 설비는 이제 환경이 열악한 그 주조 설비를 갖추고 주조를 수행하는 주물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주조는 주물 공장 펀드리 다음의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 주형을 몰드를 만드는 설비, 그 다음에 금속을 녹이고 또 금속을 녹여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용 금속을 다루는 추가적인 설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조 과정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설비, 그 다음에 주조물의 표면을 처리하는 설비, 샌드 블라스팅. 샌드 블라스팅은 뭐겠어요? 모래를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쇠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들을 샌드 블라스팅 작업이라고 합니다. 모래 블라스팅, 바람으로 쏴주는 거. 주물 공장에서는 대개 이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형의 설계는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공동의 실제 크기와 형상은, 공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우선 봅시다. 공동의 실제 크기와 형상은 금속이 응고와 냉각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발생되는 수축을 고려해요. 이 금속이 응고와 냉각 과정, 금속이 응고와 냉각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발생되는 수축을 고려해요. 냉각 과정을 거치는 수축을 하므로 당연히 금속이 식고 또 솔리디파이, 응고되면은 원래의 부피보다 적어지겠죠. 이제 그걸 수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물이 최종 영상보다는 크게 제작된다, 이런 수축하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과연 얼마만큼을 그 수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금속의 특성에 따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형은 모래, 석고, 세라믹,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주형 공정은 주형의 종류에 따라 제조의 공정이 달라. 당연히 종류에 따라서 제조 공정이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동, 이런 내용들을 주형, 이런 내용들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에서 주형은 제조 공정이에요. 주형은
개방형 주형과 폐쇄형 주형. 다른 거 아니고 개방형 주형이라는 것은 이 금속이 용융 금속이 공기와 직접 접하고 있는 이런 경우죠. 이게 이제 개방형이고, 개방형의 반대된 폐쇄형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죠. 오픈 투 더 포블. 이게 아니고 직접 직접 공기와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상부하부, 즉 콧과 드랙으로 이렇게 갇혀진 그런 경우를 크로스드 몰드, 폐쇄형이죠. And the geometry of the gating system leading to cavity. 이 게이팅 시스템이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정의를 한번 봅시다. 라이서, 런너, 다운스프링, 탕구계라고요. 탕구, 포어링커 쭉 나가가지고 런너, 코, 드래그, 코어, 캐스트 메탈 캐비티, 캐스트 메탈 인캐비티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그 정의 내용을 꼭 좀 정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니까. 자, 주조공전 두 형태, 이 주조는 두 형태, 오픈과 크로스드 배선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사용된 주형에 따라, 이거 잘못했습니다. 개방형 주형과 폐쇄형 주형이고, 또 이 주조 공정은 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형에 따라서 한 번 그 주형을 써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쓰는 경우도 있고, 주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 소모성 좀 expandable mold casting. 이게 소모성 지원과 연구 지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모성 지원과 연구 지원. 자, 소모성 지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구 지원은 여러 번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탕, 즉 용탕이 응고된 후 주물을 꺼내기 위하여 주형을 부수어야 한다. 우레를 주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모성 지원, expandable mold casting and permanent mold casting은 영구 주형, 대량의 주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좀 조정을 해놓고 이제 다 보면은 잘못 타이핑된 것을 바로바로 고쳐야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대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주형이라는 것은 다량의 주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주조 공정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게 주형이 연구정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기 위해서는 열에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금속으로 그 재료로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형태의 상대적 단점. 소모성과 연구주형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경우에 소모성 주형법이 유리하다. 좀 복잡한 연구주형법은 주형을 요리하면 제작상 한계가 존재한다. 대량 생산하지만 대량 생산의 경우는 더 경제적이다. 그 정도 하시고, 자, 사용 주조, 사용 주용.
자, 샌드캐슬 몰드, 모래를 사용한 이거 아까 그래프 나오는 그래프는 이거죠. 이것을 아까 이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보링 컵 여기 보링 컵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용융 금속 즉 도건 금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 컵이라고 보링 컵. 그다음에 퓨어링 스프링의 그 주입 탐구 주입 컵 주입 탐구 그다음에 러너 탕도 러너 탕도 그다음에 여기 쭉 자동차를 타고 이제 골수 특히 이제 소백산 터널 통과할 때 보면 중간에 빈 스페이스가 있죠. 그게 라이서 이것을 탐도라고 이것을 라이저라고 하는 그 뒤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물건을 기계 파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 메탈 인캡티 이 빈 공간에 캐스 메탈 주조 금속이 이렇게 쭉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코어 내부의 어떤 형태를 학교에서 이렇게 심어 놓는 거. 그다음에 코프는 상형, 드래그는 하형, 파팅 라인은 중간, 코어 드래그를 분리하는 선, 그 정도로 알면 되겠어요. 우리가 라이저의 역할을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용융 금속이 쿨 다운되고 즉 식혀지고 고체화될 때 줄어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용탕의 분량만큼을 이렇게 더 추가로 제공해 준 역할을 라이저가 합니다. 자, terminology for sandcasting. 샌드캐스팅의 사용 주조의 용어들, 상형, 하형, upper half of the mold, bottom half, 주형이라고 불리는 주형상자 안에 주형, 프레시라고 불리는 주형상자의 주형 몰드, 또 상형과 하형 분리선, 파팅 라인으로 분리됐더니 파팅 라인을 잠깐 보면요, 여기서 이게 파팅 라인의 분리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형의 빈 공간은 부품 영상과 같은 패턴 주위를 모래로 채운다. 그다음 패턴이 제거되면 모래로 채워진 빈 공간은 원하는 주물의 모양을 갖는다. 패턴은 금속 인고된 같은 수축됨으로 원레이크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주형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결합제를 필요로 한다. 결합제는 이건 또 나중에 추가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e of core in the mold cavity.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형의 빈 공간에 코어를 사용한다. 자, 코어는 뭐냐? 여기서 보면 이게 이게 코어죠. 코어 내부. 그래서 자, use of core in the mold cavity. 주형 빈 공간에 코어를 사용하는 것. 몰드
mold cavity provide external surface of the cast porcelain. 주형의 외부 형태를 결정지은다. mold cavity. 그 다음에 추가로 casting may be the internal surface. 내부 표면. 코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여기 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코어란 말이에요. 코어. 그래서 이 주물에서 외부 형태와 내부 형태. 즉 코어는 지금 주물의 그 내부 형태 이것을 결정짓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In sand casting, core is generally made of sand. 모래로 만든다. 대개 모래로 만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탕구계라고 설명이 되는데, 게이팅 시스템, 외부에서 공동으로 흘러들어가는 용탕의 통로를 말한다. 탕도 공동으로 구성된다. 주입컵은 금속의 탕구로 들어갈 때 튀거나 난류 발생을 최소화한다. 주입컵, 포어링컵, 탕구계 항상 이 그림하고 이게 지금 페어링컵, 이게 다운스프림, 탕구계는 포어링컵, 다운스트림, 앤 러너 이런 것을 탕구계라고 그러고 각각 그 역할을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탕구계. 자, 이렇게 표현을 구성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프로링컵, 주입컵은 유흥금 탕구를 할 때 튀기거나 스프레쉬 또는 난류, 터뷸런트를 발생을 최소화해준다. 주입컵은. 그다음에 라이저. 자, 라이저가 어느 건지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요? 라이저 여기 어떤 빈 공간이죠. 빈 공간. 이게 왜 있냐? 그러면 리서버 어떤 보관 장소, 몰드에 있는 보관 장소다 보니 이체 소스 리퀴드 메탈, 용융 금속의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재료가 쿨다운, 차가워지고 또 고차가 될 때, 식어가지고 단단해짐으로 발생되는 스윙케이지, 재질이 좀 줄어드는 거, 이걸 보충하도록 용융 상태 금속이 저장되어 있는 거다. 이건 라이저다. 그 다음에 the riser must design freeze after the main casting in order to set its function. 라이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heating the metal, 금속을 가열하는 거. 당연히 용융 금속을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열을 해야겠죠. 그때 주주의 충분한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하여 가열로가 사용된다. 펀드리에는 반드시 퍼너스, 가열로가 있어야겠죠. The heat required is the sum of 이러이러한 열이 필요하다. 즉 뭐냐, 용융점까지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 그 다음에 고상에서 액상으로 되게 하는 열, 그 다음에 용융금속을 주입에 필요한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러한
열의 합성 이게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용탕 주입을 위해서는 용탕이 응고되기 전에 주형의 모든 공간을 채워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를 정하는 인자들은 용탕 주입 온도, 주입 속도, 그다음에 난류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난류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난류, 터뷸런 이게 지금 난류라는 것은 우리가 유체의 흐름 특성을 공부할 때 라미나 플로우, 터뷸런트 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라미나는 측류 흐름, 난류는 난류는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형태가 아닌 일레귤러하게 레귤러하지 않은 형태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유체역학에서는 난류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조에서 터뷸런스라고 난류라고 그러면 용탕, 즉 그 유체 상태의 금속 녹인 물이 그의 흐름 속도 및 방향이 흐르는 속도 및 방향이 불규칙하며 그 결과 주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금속 산화물의 발생을 촉진시켜 가지고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또 주형을 침식시키는 그런 나쁜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탕 주입에서 고려해야 될 게 어떤 터뷸런, 즉 난류 흐름을 방지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